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두일입니다. 8월 29일 주말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8월 28일 금요일 조선일보에서는 또 한 번의 초대형 오보를 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을 일방적으로 찾아가서 나 조국 딸인데 의사 시험 후 이곳에서 이것 피부과에서 인턴을 하겠다라는 통보를 했다는 오보를 낸 것입니다. 그게 오보라는 것이 밝혀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반나절이 채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네티즌들이 관련한 이제 제보를 일단 오보에 대한 제보를 했고 당연히 이제 사실관계를 파악을 했겠죠. 연세대학교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해당 피부과의 관계자들을 다 만나서 팩트 체크를 해본 결과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 반나절밖에 그 팩트가 확인되는데 걸리지 않는 이런 오보가 왜 나왔을까요? 저는 이제 그게 궁금해갖고 한번 관련한 내용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 오보가 이제 사람들한테, 대중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한 거는 8월 26일이었습니다. 8월 26일 날 각종 커뮤니티에 해당 내용들이 온라인상에서 쭉 퍼지기 시작했죠. 일베에도 올라왔고 엠팍에도 올라왔습니다. 가로세로 연구소에서도 이제 강용석과 거기 그때 라이브 채팅을 하던 이제 어떤 네티즌들이 이제 그런 또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라는 것을 어떤 이제 그 유저가 하니까 강용석이 맞다라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기도 했고, 그걸 또 서민 교수, 지금 이제 조국 흑서라고 하는 되게 아주 괴이무쌍한 날림으로 책을 진중권 등이랑 같이 쓴 서민이 그걸 또 받아서 자기 블로그에다가 비슷한 얘기를 또 했죠. 그게 다 이제 8월 26일 날 쭉 있었던 일인데, 거기 관련된 첫 번째 출처에 해당되는 것은 블라인드 앱이었습니다. 블라인드 앱이라는 것은 각 회사에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익명으로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같은 얘기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얘기인데, 보통은 이제 거기를 통해서 온갖 극우적인 가짜 뉴스들이 많이 이제 횡행을 하는데, 그런 엠팍이나 일베 같은 데 퍼져나가기 시작하기 전에 이제 그 블라인드 앱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블라인드 앱이란 결국은 익명성이기 때문에 가짜뉴스를 퍼뜨리기가 좋으니까요. 그런데 그 블라인드 앱에서 나온 이야기에 의하면 그 이야기가 처음으로 나온 거는 바로 의사들만 가입할 수 있는 넥스트 메디신이라고 하는 커뮤니티였습니다. 넥스트 메디신은 가입할 때 자신의 의사라는 신분이나 아니면 의대생 그 어떤 학생증 같은 거를 다 일일이 꼼꼼하게 확인을 해서 그러니까 의사 혹은 예비 의사가 아니면은 이제 철저하게 가입을 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즉, 조민 씨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와서 자기가 일방적으로 이곳에서 인턴을 하겠다라고 조국 딸이라는 것을 강조해가면서 얘기했다라는 것은 가짜 뉴스인데, 그 가짜 뉴스를 최초로 만들어서 배포한 사람들은 바로 의사들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왜 이런 가짜 뉴스를 냈을까요? 제가 요 며칠 전에 했던 방송에는 지금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의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공공의료나 혹은 그 지방에서 지금 지역 남원에서 지금 어떤 무슨 특정 그 정치인과 정부가 해당 지역의 표심을 얻어서 어떤 무슨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공공의대를 설립을 한다는 얘기.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실수로 그 카드뉴스에 잘못 나온 것들을 얘네들이 외국에서 아무리 해명을 해도 현대판 음서 제도를, 그러니까 시도지사, 시민단체의 추천으로 이제 그 공공의대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가짜뉴스를 지금 계속해서 의사들이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자신들의 어쨌든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어떤 이런 지금 진료 거부의 동력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 이제 조국 딸까지 관여된 가짜뉴스가 나오는 것을 보고서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뭐 극우 진영에서 지금 지난 1년 동안 거의 필사적으로 조국 일가를 공격을 하면서 조국 일가에 대한 법적인 공격과 도덕적으로 무너뜨리는 게 자신들의 극우적인 어쨌든 이 시스템과 이념을 이어나가는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대다수의 언론도 거기에 동참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의사들이, 의대생들이 지금 자신들의 어쨌든 이런 집단 행동에 대한 뭔가의 또 동력을 얻기 위해서 조국 딸에 대한 가짜 뉴스를 직접 만들어서 배포를 한다는 것은 꽤 충격적인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또 희한한 연결고리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민 씨가 세브란스 병원을 찾아갔다라는 가짜 뉴스는 2차 공격에 해당되는 것이고, 1차 공격에 해당되는 것은 그 앞단에 있었던 겁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의대생들이 집단으로 이번 이제 그 의사고시의 시험을 거부하는 지금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좀 굉장히 웃기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최대집 의사협회장은 문재인 정권을 가리켜서 파시스트 정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의대생들이 하고 있는 그런 시험 거부야말로 전체주의와 거의 뭐 무솔리니를 뺨치는 파시스트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은 그 시험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학생들은 집단적으로 다 어쨌든 왕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시험 거부의 투표조차도 얘네들은 사실상 그 무기명 투표가 아닌 실명 투표를 해서 거의 뭐 전두환식 체육관 투표를 방불케 하는 식으로 그렇게 그 이제 그 시험 거부 찬성을 이끌어냈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 지금 뭐 그 시험 거부가 대략 한 91%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뭐 누구나 뭐 그 집단 내에서 왕따를 당하는 건 두려울 수밖에 없으니까는.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8월 20일 조선일보, 또 조선일보인데 8월 20일자 조선일보 뉴스에는 91%가 거부한 의사고시, 조민은 시험 본다 라는 헤드라인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조민 씨가 의사고시 시험을 접수를 했다라는 게 조선일보에서는 또 커다란 뉴스가 된 거죠. 뭐 거기에 또 당연히 뭐 이제 동양대 표창장 얘기를 집어넣어서 한참 또 조국 일과를 까기 위한 그런 뭐 이제 흔히 말하는 선동을 한 것은 기본인데, 어쨌든 그 뉴스 때문에 조민 씨는 뭐 한동안 계속 또 의사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의사들이 다 뭐 그냥 그 의사 커뮤니티에서 다 뭐 한 번 이상씩은 조민을 조롱하는, 그게 이제 의사 커뮤니티 밖으로 나와서는 일반 온라인에까지 와서 그게 쭉 이어졌던 건데, 그게 1차적인 공격이었고, 2차적인 공격이 바로 이제 8월 28일 날 그 가짜뉴스 인턴을 세브란스에서 하겠다. 예, 그게 이제 두 번째 뉴스였던 겁니다. 결국은 이 두 가지 뉴스가 그러니까 조민 씨가 의사고시 접수를 한 거는 팩트인데, 단순하게 의사고시를 접수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조선일보가 크게 기사화시키고 의사들이 그걸 집단적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 수단이 되었는데, 여기에 그 다음 공격은 가짜 뉴스를 집어넣어서 또 한 번 이제 조민 씨를 공격을 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저는 이것은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넥스트 메디신이라고 하는 의료 커뮤니티, 의사들의 커뮤니티에서 일반인들한테 이 내용이 알려지기 시작한 날짜가 8월 26일이거든요. 왜 8월 26일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8월 26일이 전공의들이 집단 진료 거부를 시작한 날짜입니다. 뭐 그 전까지 정부에서는 뭐 행정명령을 내려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겠다 뭐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으니까는 이제 흔들리는 의사들이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다잡기 위해서, 봐라, 저들은 저렇게 나쁜 일을 하고 있는데 라는 것들을 사실은 의사들조차도
이게 뭐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자신들의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거는 다 같이 이제 그냥 뭐 무조건 맞장구 치면서 공격하는 최대집이 말한 파시스트 같은 그런 전체주의적인 분위기가 워낙 지금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거기에 동참하도록 만들기 위한 수단이자 외부에 그걸 또 알려갖고서 또 뭐 공격을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나. 뭐 가짜뉴스를 믿는 사람들의 심리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뭐 카카오톡이나 그런 뭐 그 커뮤니티 같은데 신문이나 어쨌든 뭐 뉴스화된 것들을 공격하기 위한 이 캡처 하나를 위해서 그런 거니까는 그런 수단으로 저는 공격을 위해서 이제 만든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조선일보가 8월 28일 날 아침에 초파는 그렇게 기사를 내서 쭉 뿌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판가리를 내서 그 다음에 나온 것들은 또 그 해당 뉴스를 뺐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가짜 뉴스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고 이제 온라인에는 또 그걸 실제로 이제 그런 게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에 게재가 되는 거는 100% 캡처가 돼서 금방 알려지니까 앞단에 나간 것만 갖고도 저는 충분히 공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내보내고 판가리를 한 다음에 그렇게 지금 의사들이 만든 그런 거짓 루머를 이제 기정 사실로 하는 뉴스의 소스로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앞단에 8월 20일은 아까 말씀드린 뭐 조민 씨가 의사 고시를 응시했다라는 이유로 같이 그런 이제 의사들 세계에서 왕따를 만들도록 한 게 이제 첫 번째 공격이었다면요. 이거는 사실 굉장히 좀 뭐 아주 저급하고 비열한 공격이죠. 조선일보가 이제 관련해서 어제 조국 전 장관이 법적인 뭐 민형사상의 이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통보를 하니 오늘 아침에 해명이라고 내놓은 것은 이렇습니다. 8월 26일 날 그 해당 기사를 쓴 기자는 8월 26일 날 저녁 연세대학교 의료원 고위 관계자를 포함한 뭐 외부인까지 포함한 4인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조민 씨 관련한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의료원 고위 관계자한테 들었지만 자신들이 실제 뭐 연대 피부과에 가서 확인은 안 했다. 그건 뭐 자신들의 실수이지만 뭐 그렇게 연대 의료원의 고위 관계자가 얘기했으니 그걸 뭐 사실로 믿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사실상의 사과라기보다는 이제 변명인 거죠. 저는 조선일보가 왜 그렇게 그 변명을 했냐면 그러면은 이제 공식적으로 연세대학교 피부과에서 그 이제 그런 해당 사실에 대한 팩트 체크한 것과 무관하게 자신들은 이제 다른 연대 의료원의 그 취재원을 통해서 들었다라는 거고 그 취재원이 누군지는 본인들이 취재원 보호차 이제 밝힐 수 없다라고 이제 배를째라고 하면은 뭐 버틸 수가 있다라는 계산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는 이제 이 대목에서 어떤 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은 이제 그런 거죠. 만약에 조선일보가 정말로 연세대학교 의료원 고위 관계자한테 그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 결국은 그 연세대학교 의료원 세브란스 병원 관계자도 같이 그 거짓에 동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거짓말을 했던가 세브란스 병원 고위 관계자가 거짓말을 했던가 둘 중에 한쪽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양쪽이 다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이 가짜뉴스의 최초의 출처에 해당되는 넥스트 메디신의 경우는 의사들과 예비의사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100% 의사들에 의해서 이런 가짜뉴스가 나온 것이고 조선일보의 기사에 해당되는 지금 뉴스의 소스도 결국은 연세대학교 의료원 고위 관계자가 이제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그것도 의사들이 나온 것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이런 뭐 가짜뉴스의 배포는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 의사 집단이 관여했다라는 것을 이것은 객관적으로 피해갈 수가 없는 거죠. 이 추론은. 그래서 궁금해서 조금 더 이제 내용들을 찾아봤습니다. 지금 현재 이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를 주도하는 것은 대한의사협회의 최대집 회장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대한전공의협회의 박지연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지연 그 비대위원장이 8월 6일 날 자신들의 집회 현장에서 연설했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부 권력자들이 의대에 부정 입학시키기 위한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이다. 네, 권력자. 여기서 말하는 권력자가 누구일 걸까요?
저는 이제 지금까지 의사들이 계속 지금 뭐 자신들의 커뮤니티에서 뭐 나왔던 여러 형태가 이제 민주당과 현 정부에 대한 이제 공격을 쭉 사실상 이 의료계의 어쨌든 뭐 이런 부정 입학은 의대 교수들을 통해서 거의 뭐 매년 나오고 있는 형태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입을 다뭅니다. 절대로. 하지만 뭐 지난번에 뭐 그 조국 그 딸 관련한 그런 이제 반대 집회에도 서울대, 뭐 연대, 고대생들이 나섰지만 실제 나경원 관련해서 나서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조국과 조국 딸에 대해서는 공격 대상인데 자신들 내부에 대한 어쨌든 그런 부정은 모른 척 하고 있는 게 바로 지금 이제 의사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때 박지원 그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권력자란 조국을 앞뒤 전후로 봤을 때 조국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이후에 나온 조민 씨가 의사고시에 접수를 한 부분이나 그 다음에 지금 뭐 연세대학교에 가서 인턴을 하겠다라는 가짜뉴스가 나온 계기가 지금 의사들이 자신들의 집단 행동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 극우적인 세력들한테 도움을 받기 위한 혹은 애초부터 극우 세력과 같이 손을 잡고서 이러한 전략을 짠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러한 가짜뉴스들을 만들어서 그런 의사들 세계에 그렇게 배포해서 모든 의사들이 다 그토록 믿도록 만든 게 지금 현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회의 지도부가 지금 그렇게 끌고 나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저는 지금 강력하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 떠나서 왜 의사들이 가짜뉴스를 직접 만들고 배포를 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나쁜 행동 아닌가요? 근데 저는 뭐 지금 의사들이 계속 자신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유에 대해서 결국은 뭐 국민들의 환자와 국민들의 뭐 의료 서비스와 안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그렇게 생각하는 저 일선 의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의사들이 그렇게 일베 뭐와 같은 뭐 원바디라는 그런 이제 의심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 이런 가짜뉴스에 더 이상 현혹되지 말고 이런 가짜뉴스를 배포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